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남녀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보다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자라서 뭔가 자랑할 만한 그런 자녀들이 됐을 때 저 애가 내 자식이야. 예. 뭐 이렇게들 부모님들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은 요즘은 그 자신의 이름보다는 승훈이 아버지로 참 많이 알려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사랑 많이 받은 인기 가수셨죠. 네.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아들 승훈이가 스승 같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승훈이와 승훈이 아버지를 한번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네, 근데 가수이자 사업가 그리고 우리 승훈이의 아빠 우리 이상우 씨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근데요, 정말 가수, 사업가, 승훈이 아빠 어느 이름으로 요즘 제일 많이 불리우세요? 글쎄, 그 승훈이하고의 얘기가 알려지고 나서부터는 예. 네. 가수 이상우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예.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지도 못한데 너무 이 과분한 칭찬과 격려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그 예전에 가수셨을 때는 예. 저희들이 바라보는 인기 가수 아무개 이랬는데 이제 승훈이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는 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서 우리와 같이 힘들어하고 또 울고 웃는 그런 아버지로 인식이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승훈이 아빠가 주는 예. 우리들에게 대한 생각, 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또 어휴. 그런 아빠로 지금 글쎄 말이에요. 다시 우리 이상우 씨가 관심을 갖게 예. 됐습니다. 그러게요. 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떠세요? 승훈이 아빠 이런 소리를 들으셨을 때 가수 이상우 씨 이거와 예. 어떤 느낌이십니까? 사실 방송에 이제 제가 가진 그 어려움을 다 공개한다는 게 많이 망설여지는 힘든 일이었어요. 일이죠. 예. 그래서 뭐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들이 한 6개월을 이제 섭외를 했었어요. 네. 근데 계속 고사를 했습니다. 뭐 간단한 이유죠. 만약에 이제 알려지게 돼서 집사람이나 아기한테 혹시 상처가 될까봐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그 PD 분한테 결국은 제가 설득을 당한 건데 발달장애 아를 키우고 있지만 얼마든지 건강하고 밝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예. 사람들이 희망도 가지고 그러고 나름대로 당당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요. 그 얘기에 제가 설득을 당했어요. 예. 근데 실제로 그 방송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저희 학교에는 이제 한 반에 한 서너 명씩 그런 친구들이 통합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승훈이 다니는 학교는 네. 거기에 이제 우리 발달장애 키우는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이 어느 날 저희들 부부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찾아와서 당신들이 TV 나온 모습을 본 이후에 나도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내 아들이 발달장애가 있습니다라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 저희들 덕분에 되게 당당해졌대요. 예. 전 딱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이유였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우 잘 나갔다. 그럼요. 그래서 나오고 나서도 참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이게 예. 정말 잘한 건지 뭐 이랬는데 아유 뭐 너무 과분하게. 예, 왜냐하면 어쨌든 인기인이었으니까 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그렇게 공개된 얼굴인데 네. 이제 그것까지도 같이 공개를 해야 되는 거가 사실은 네. 참 많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가까운 주변에도 네. 네, 이상우 씨와 같은 예, 예. 그런 그 승훈이 같은 자녀를 두신 분이 계신데요. 끝까지 오픈을 못 하세요. 못 하시면서 뭐 오픈을 못 하는 만큼 고통을 받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이상우 씨의 그런 승훈이를 이렇게 당당하게 내놓으시고 나 이런 아들의 아빠다라고 공개를 한 것이 많은 분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아유, 그 승훈이도 그런 걸 압니까 혹시? 승훈이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주목받기 시작하니까 되게 그걸 즐기더라고요. 그래요. 뭐 학교에서도 무슨 발표 같은 거 할 때 당당히 앞에 서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뭐 요즘은 그 취재도 가끔 하고 이러니까 아예 카메라가 들어오면 바로 그냥 하하하 하고 웃어요. 네, 좋아. 본인 웃는 거 찍자고 그러니까. 잘 됐어요. 자기 모습을 자기도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되게 이제 신기하고 그거 처음에는 한동안 그거 틀어달라고 그래 자주 틀어줬어요. 지금 금방 아까 나왔던 자료화면. 엄마도 역시 같은 느낌이시겠죠? 그렇죠. 엄마가 사실은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방송을 하는 걸.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하고 이제 뭐 좋은 결과가 나오고 하니까 참 방송하길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유, 뭐 정말 많은 분들의 힘이 돼주셨어요. 이게 더 이상 시시할 얘기도 아니고. 그럼요. 뭐 이게 뭐 그렇게 자랑스럽게 떠버릴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숨길 일도 아니에요. 잘못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물론이죠. 또 하나님이 또 뜻이 있으니까 그럼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아들을 저한테 주신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승훈이가 한 3, 4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이후부터 그걸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참 많이 힘들긴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평균을 내면 148명 중에 1명 꼴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외국 학자는 일종의 유행병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 병이다. 자폐라는 게, 발달장애라는 게. 그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가정에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사회 문제고 정부나 기업이나 민간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소위 말하는 그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끼리 이게 같이 사회 통합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환경을 빨리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런 생각을 어찌 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아니, 제가 지금 넉넉히 듣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상우 씨에게 저런 일을 맡기시려고. 그렇습니다. 잘하셨구나. 저는 저기 승훈이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긴 한데 뭐 저희 매영이 목사님이시고 누님이 신학대학 나오시고 그래요. 그랬는데도 전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랬었군요. 그 교회 왜 그랬냐면 저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어요. 아니 원래가. 집안인데 누나는 교회를 누나가 다니시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우리 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아버님은 사업을 하셨고 아버님이 이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고. 불교 집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고. 주일마다 혼이 나는 거예요. 주일마다 누나는 그렇게 우리 아버님 되게 무서웠거든요. 손찌검까지 하고 이러는데도 그래도 가요? 그 시간만 되면 가요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시간 되면 발이 저절로 가는데 어떡합니까 아버지 이래요. 근데 그게 어릴 때는 그게 너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감 때문에 교회가 가기 싫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너 교회 가라. 교회 안 가고 100입니까? 지금 승훈이 키우고 있는데 또 어느 정도로 저를 이뻐하시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게요. 승훈이가 다니는 지금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김장한 목사님이 지은 학교예요. 그 학교군요. 예, 중앙기독초등학교. 그 학교는 아드님 김여셉 목사가 지금 거기 교회 체육관부터 이제 개척을 하신 거거든요. 학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 체육관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학교를 들어오려면 그 교회를 안 가면 못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안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6번 빠지고 다 나갔거든요. 아빠 출석률만 체크해요. 이제 학교 입학시켜놓고. 아니요, 입학 전부터.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신청을 하게 해놓고 1년 전부터 출석률을 체크해요. 그 정말 방법이다. 야,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그걸 1년 나가고 2년 나가고 3년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힘들 때가 많고 하니까 처음에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덜 힘들게 좀 해주십시오. 오로지 뭐 우리 개인적인 바람 그런 인간의 욕심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받아들여지는 거고. 은혜롭기 시작하고. 예. 그러면 네. 이제 이왕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네. 그 인기인이 승훈이를 선물로 받아서 정말 그 발달 장애라는 얘기를 듣기까지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처음엔 전혀 몰랐고요. 예. 한 30개월 전에는 잘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애착 관계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이제 엄마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계속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까? 계속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눈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애착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애착 장애라 그러거든요. 반응성 애착 장애라 그러는데 그 증세가 있어요. 눈을 안 마주쳐요. 예. 그리고 사람을 거의 가구짝 취급을 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짜리는 돌짜리에 맞는 사회성, 두 돌짜리는 두 돌짜리에 맞는 사회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발달 과정에 따라서 그게 그 나이대로 발달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발달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가를 어떻게 이제 그래도 인지하시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3살까지? 네, 결국은 세 돌이 다 돼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세 돌까지 말을 안 하니까, 말을 못 하니까 좀 이상하다 하다가 그때 마침 제가 엄앵란 씨하고 네. 둘이서 그 사랑방이라는 토크쇼를 아침에 진행을 했어요. 예. 그 진행을 하는데 예. 거기는 이제 연예인들이 나오는 토크쇼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나오는 일반인들 중에 좀 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시련을 극복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였는데 거기에 이제 발달 장애를 성공적으로 키운 웬 어머니 한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 한번 보고 그렇게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때가 전혀 모르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을 때요. 예. 그래가지고 설마 하고 있다가 예. 병원을 가본 겁니다. 네. 그럼 방송하시는 동안에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도 않았죠. 그래요? 설마 했죠. 그냥 좀 그런가? 뭐 긴가 이런 정도였죠. 예,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자꾸 말을 안 하니까 그 방송이 끝나고도 바로 간 게 아니고 예. 한참 있다가 예. 병원을 이제 갔더니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뛰쳐나왔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애가 멀쩡한 애를. 그래서 저는 무슨 장애가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외모 면에서도 뭐 있고 이런 그때는 자폐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를 때였어요. 뭐 서점에 가봐야 자폐에 대해서 나온 전문 서적이 한 권도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런 진단이 병원에서 뭐 이유 없이 한 말은 아닐 거고 자꾸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병원을 또 가봤죠. 가는 데마다 그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충격을 받고 와 이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럼요. 왜 하필이면 나지? 뭐 이런 생각. 그러면서 막 저는 한 3, 4개월을 거의 폐인되다시피 했었고 그럼. 집사람은 애가 아프다니까 집사람 얘기 들어보면 또 되게 웃겨요. 자기는 100% 완치가 된다고 그냥 생각했대요. 아프니까 낫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은 아프다 소리 듣자마자 그냥 듣고 바로 막 병원 다니고 치료받으러 다니고 뭐 교육받으러 다니고 막 한 거예요. 저는 거의 뭐 한 4달 동안 시체돼 있고 그랬는데 이제 4달 동안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더 이상 뭐 맨날 술만 그때 뭐 교회도 안 다닐 때니까 맨날 술만 먹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집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 좀 차리고 같이 이제 한 4년 정도 고생하고 4년 지나서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제 인생에 이런 아들이 특별한 아들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텐데 뭐 때문에 이해를 주셨을까 그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자, 그거야 이제 한참 이제 뒤에 은혜 받고 난 뒤일 거고요. 한 4년 뒤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말 술로 보내시다가 어느 날 정신 들어서 아이의 교육을 신경 쓰시다 보니까 좌우지간 아버지 출석을
1년에 6번만 빠지고도 교회 출석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순전히 출석을 하셨지만 교회를 가셔서 어떠셨어요? 그 전에 다니신 적 없으셨습니까? 그 전에도 뭐 다니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온누리 교회를 다녔었고 예. 온누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찬송하는데 뭐 그냥 이유 없이 막 눈물이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 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애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네.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을 실컷 흘리고 나오면 너무도 마음이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보 일단 우린 뭐 신앙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좋다 그지? 우리 다음 주에도 오자. 그러고 이제 온누리를 계속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수원으로 학교 때문에 수원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제 그 학교 쪽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은혜롭다, 뭐 성령 충만하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몰랐어요 그런 거를 잘. 그 단지 많이 위안이 됐던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냥 제 마음을 다 이렇게 녹여놓고 나올 수 있고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위로받는 그 낙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돼요. 예. 그것도 좀 점수로 다 매깁니다. 어떤 점수? 출석? 시험 치고 출석 체크하고 다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처음에는 하기 싫잖아요. 예. 신앙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이거는 애를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하기 힘들거나 싫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일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하니까 거기서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 모임을 만든 사람들이 다 초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노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모여 있는데 노는 게 재밌는데 성경 공부는 또 일정 양을 해야 되고 그럼 뭐 시험 치고 막 이러니까 해야 되고. 아니 그럼 시험을 예. 그 자리에서 치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한 달에 한 한 달에 번씩 한 그렇죠. 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인터뷰로 시험 볼 때도 있고. 아이고, 예.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예. 그러면서 그 일이 즐겁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즐겁고 어느 날 이제 성경 구절 한 구절씩 이제 가슴에 확 박힐 때 이제 그럴 때 이런 게 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하나씩 아직도 뭐 그렇게 신실하지 못해요.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그 인간적인 세상에서의 그 미련을 온전히 다 내려놓지를 못하는 모습이 돌아보면 뭐 왕왕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매주 가서 또 한번 노력해보고 또 한번 노력해보고 하는데 그게 온전히 잘 안 돼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네, 그거 아신다는 목사님도 게. 그래요? 그러면요. 목사님도 목사라고 그런 줄 다를까요? 알았는데. 예, 목사도 목사 나름대로 또 그 뭐 내려놓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승훈이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학년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1. 원래 이제 한 해 늦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나이는 한 살 많죠. 중학교 1학년인데. 승훈이가 그렇게 커가면서 이제 우리 이상우 집사님도 그 가수 활동을 활발히 하시다가 뭐 사업가로 이제 이렇게 또 변신이 되시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세요? 가수 때와 사업을 하실 때와. 사업할 때가 가수할 때보다 한 100배는 힘듭니다. 사업이. 예. 근데 한 10배는 더 재밌습니다. 그래요? 힘은 드는데요. 그만큼 성취감도 생기고 보람도 있고 지금은 이제 그 공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예. 지금 공연 사업이 참 뜻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제가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 승훈이의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인간극장 나가고의 큰 변화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승훈이한테 승훈이 때문에. 돈이라도 있어야지 나중엔 내가 죽고라도 이 친구 어떻게 뭐 편하게 살 수 무슨 있겠지. 얘기인지 이런 다 아주 공감하실 겁니다. 단순한 생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승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끔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또 나와요. 이제는
왜 이런 아들을 주신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복지 사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그 복음 선가나 이런 건 복음 선교를 하라고 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승훈이를 통해서 지금 이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아기들을 키우는 부모들한테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해봐라는 뜻인 것 같아서 지금 사업 준비하는 게 이제 공연이 10개가 있습니다. 아주 브라이어티한 공연을 10개를 준비합니다. 조수미 씨도 참여해 주셨고 뮤지컬 시카고, 뭐 피아니스트 유키 쿠라모토, 그 다음에 빅마마, SG 워너비, 윤도현 밴드, 박강성, 심수봉, 그리고 뭐 연극도 하나 있고요. 이 공연 10개를 미리 1년 전에 세팅을 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잘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팔리는 돈 전액이 이 사회복지법인을 만드는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법인을 지금 뭐 어저께 저 구청장님 만나 뵈고 왔는데 그 복지법인이 이제 곧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 이제 이 돈이 들어가게 되고 이 복지법인을 돈이 많은 복지법인으로 만들 거고 여기서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복지관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복지 현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장애인의 90%가 재가 장애인입니다. 집에 있는 장애인들. 그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특히 발달 장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애랑 또 달라요. 왜냐하면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잠시도 그냥 놔둘 수가 없거든요. 혼자 나가서 가게에서 물건을 사올 수도 없고 혼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애들 키우는 부모들이 엊그제 저기 뉴스 추적에 나왔는데요. 그 막 가정이 해체되는 건 예사고요. 심지어는 이제 온 가족이 이게 다 집단 자살을까지 하는 이런 가정들이 생기고 있는 현실이에요. 저희 나라가.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복지관을 만들면 정부 지원금만 가지고는 지금 제대로 못 만들어요. 제대로 서비스를 못 해요. 왜냐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을 만들고 복지관에서 수익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우리가 사업을 아예 해서 돈을 벌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독지가들한테 후원도 받고 그리고 이제 복지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업들이 나중에 순이익이 생기면 어차피 법인세 세금 내는 거 기부를 하시면 회사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우리는 또 좋은 일에서 좋고 그래서 이걸 지금 생각을 해냈는데 이 아이디어를 딱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까지는 그 어떤 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센터 같은 것들이요. 그 수요자의 눈에 맞춰진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공급자 위주로 한 거죠. 그리고 어떤 정책에 의해서 됐기 맞습니다. 때문에 수요자가 편리하게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는 안 따져진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상호 씨를 통해서 정말 이게 필요하고 이 시설이 필요하고 우리한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사회가 알게끔 해주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운동. 사실 이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통합 교육을 하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장애아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녀보면 압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되죠. 장애아들하고 한 학교에 보낸다고 부모들이 데모를 해요. 정말 무식한 엄마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학교를 다니면 누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비장애인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키울 수 있어요. 그게 실제로 지금 저희 학교가 저희가 다니는 학교가 그 학교인데 실제로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이쁘고 착한 게 한 반에 꼭 2명씩 3명씩 발달장애 장애 아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장애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한테 상처 안 주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우리는 그저 아이고 힘내세요. 고생 많으시죠.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예요. 장애인들이. 힘 안 들어요. 다르게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요. 듣는 방법이 다른 거고 보는 방법이 다른 거고 말하는 방법이 다른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열변을 통하시는데 전 뭐가 궁금하냐면 자, 이상호 씨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승훈이가 스승 같은 아들이 됐어요. 이상호 씨한테 인생에 지금 스승 같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젊었을 때
옛날 어렸을 때 이런 학습 효과가 없는 이상우 씨는 어떤 분이셨을까? 예전에요? 예전에. 그러니까는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셔서 내가 이런 학습 효과가 돼서 이만큼 되기 전에 전에요. 이상우 씨는 어떤 분이셨을까? 젊었을 때, 인기 있을 때 아니면 잘할 때. 물론 그때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는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나밖에 몰랐고요. 그리고 생각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지잘난 맛에 7렐레, 8렐레 이러고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승훈이가 스승 같은 아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꾸 고민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아닌 남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쓸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자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설교 말씀 같은 거 들을 때 목사님 계시지만은 그런 비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일 거라는 거죠. 하느님이 내가 내 자식 생각하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일 텐데, 그런 마음이라면 내가 잘못되고 있거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그런 자녀를 두신 부모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이상우 씨처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아픔으로만 알고 그것이 십자가인 양. 사실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그걸 십자가인 양 살고 계신 분 많은데, 정말 그러기 이전에 이상우 씨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던 순전하고 소박하고 아주 꾸밈이 없는 막내 동생 같은 그런 귀여움으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었습니까? 그냥 자칫 철없이 그냥 살 것 같았던 그런 이상우 씨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승훈이가 내 스승이 됐습니다 라는 얘기가 정확한 것이 보통 전문가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사업에도 그렇지만 그 복지사업 분야에서도 보통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속으로 제가 박수를 막 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스승 같은 승훈이가 이제는 뭐 요즘 수영을 아까 보니까 하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장의 아들하고 뭐 대한민국 전국대회 나와가지고 예선에서 2등 했고, 본선에서는 아쉽게도 4등을 해서 메달은 못 땄는데. 종목이 뭐예요? 50m 자유형이요. 50m, 100m를 나가는데, 사실은 처음에 수영을 시작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애가 에너지가 넘쳐요. 우리 애들이 체력이 장난이 아니고요. 그래서 과잉 행동 장애라는 표현도 있는데, 행동이 너무 과잉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나대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운동으로 좀 힘을 빼줘야 이 산만한 게 좀 잡히거든요. 집중력이 좀 생기고. 산만한 게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산만한 게 교육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잠깐도 집중을 못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영을 시작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계속 시키면서 욕심이 났던 모양이에요. 저는 4년 동안 수영을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면 그냥 운동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뭐 운동 하나보다 했죠. 선수 이건 생각도 못 했었는데, 어느 날 한 4년 뒤에 와보라는 거예요. 생전 그런 말을 안 하던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딱 가서 봤더니 자세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정도로 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조금 있어봐, 얘 대회 나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이제 3학년 때부터 이제 대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경기도지사대회에서는 50m 금메달 땄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감동의 도가니죠.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막 부둥켜 안고. 강변가요제 된 것보다 더 기뻤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도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참, 이게 또 다른 일반 보통 비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은 죽었다 깨도 맛보지 못할 그런 감동을 우리는 또 얻을 수도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위로를 했죠.
그런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몇 살 때 처음 아빠 엄마를 불렀어요? 5살 때인가. 그날 아유. 그리고 이제 예. 처음에 애들이 이 원비트 박수가 안 돼요. 원비트 박수라는 게 규칙적으로 딱. 그게 이게 안 되고 된다고요? 뭐 이렇게 규칙적으로 박수를 못 쳐요. 그걸 또 가르친 거예요.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승훈아 아빠 왔다 이러고 그래도 옷도 갈아입기도 전에 빨리 오라고. 그럼 침대 위에서 딱 서가지고 그게 그때가 6살 때인가 7살 때인데 네. 딱딱. 박수를 치면서 반딱 반짝 작은 별을 1절을 끝까지 부르는 거예요. 눈물 뚝 떨어져. 그럼요. 그래가지고 막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그런 거를 보통 비장애가 키우는 부모들이 느끼겠냐고요. 못 느끼겠어요. 못 느끼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감사다. 예. 감사하다고 느끼는 순간 더 이상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체력적으로 힘은 듭니다. 쉬는 시간이 그럼요. 없으니까. 예, 지수사람이나 나나. 예. 나는 금요일까지 출근했다가 토요일, 일요일은 내가 또 애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수사람은 일주일 내내 애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쉬지를 못해서 좀 힘이 들긴 한데 그래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그때부터 이제 좀 편해지더라고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꼭 같은 입장에 계신 많은 분들 도움을 받고 많은 계실 지금 것 같은데 깨달음을 갖게 승훈이에게 그 신앙 교육, 신앙 생활 그 이제 어떻게 하세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직 뭐 그렇긴 그런 지적인 하지만, 능력이 아직 그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돼도 그래도 끊임없이 뭔가는 시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뭐 늘상 예배를 보고 그러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예, 학교에서도 기도를 드리고 기도는 잘합니다. 기도 내용이 항상 똑같아서 그렇지. 뭐라고 얘기해요? 지가 외워서 하니까 뭐라고 그렇지. 얘기해요? 맛있는 밥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때요? 그 지금 자녀가 아들 둘? 예, 늦둥이가 이제 지금 35개월짜리 하나 있고요. 35개월. 예. 35개월이면 3살, 나이로는 4살인가요? 예, 나이로는 4살인데 아직 세돌은 채 안 됐죠. 예. 그 승훈이가 동생 사랑하죠.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 동생 놈이 지 형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형하고 노는 거를 잘 모르는데 이제 더 커야 이제 오히려 동생이 이제 형을 보살피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사실은 둘째를 가지는 것도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조차고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이제 그런 게 있죠. 장애가 없는 애를 우리는 한 번도 못 키워봤으니까 우리도 그런 애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절대 그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그런 표현은 한 적이 없었지만은 마음속에 그게 없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 둘째는 무슨 죄가 있어서 평생을 그 형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친구한테 온전히 그 짐이 다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낳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리고 또 겁도 났고요. 왜냐하면 또 그런 장애아를 낳을 확률이 15%랍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기가 2명이 다 자폐가 있고 중복장애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런 집은 정말 막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너무 힘들어요. 어둡겠어요. 네. 근데 어둡겠어요. 어쨌든 그런 게 두렵고 이래서 애를 안 가졌어요.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사람이 둘째를 갖자고 그러는데 그 말에 참 감동했어요. 또 이런 애를 낳아도 키울 자신이 있대요. 그 말에 그냥 뭐해? 얼른 갑시다. 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참 강합니다. 그리고 100일 기도를 새벽 기도를 나갔죠. 그러셨군요. 막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상호 씨죠? 집사람 저는 못 가고. 저 승훈이는 요즘 어떻게 그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까? 승훈이가 저보다 더 바빠요. 네. 얘는 학교 갔다가 와서 그다음에 뭐 언어 치료 갔다가 자기 스케줄이 쫙 있어요. 수영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뭐 되게 바쁘게 지내요. 아까 아주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만드셔가지고 막 10개의 지금 공연을 준비하셨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한 분의 1년에 한 분 모시기도 참 만만치 않은 분을 1년 스케줄을 잡아놓으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네, 지금 뭐 조수미 씨나 진짜로 뭐 그 유키 구라모토는 또 일본 분이고 이런 분들 섭외하는 과정에서 참 정말 감사했던 게
물론 기도를 했죠. 예. 꼭 섭외하게 하다가 예. 제일 어려운 일이었는데 제일 쉽게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예. 네. 취지를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다 흔쾌히 그런 좋은 뜻이라면 동참하겠다. 어찌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한 3개월 만에 다 계약을 끝내고요. 대관도 다 가고. 그래서 그 수익금이 또 온전히 그 복지법인으로 이제 가고 개인의 주머니를 불리려고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또 승훈이의 덕도 컸죠. 이게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의미 자체가 사람들이 다 그냥 말 들으면 바로 이해를 하니까 저 사람이 발달장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발달장애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뭐 좋은 생각이다. 뭐 이러니까 너무 그 일이 쉽게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사는 분들도 그렇죠. 기부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기부를 하면 표를 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 공연은 언제부터 하는데요? 지금 2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벌써 2개 공연을 했습니다. 했어요? 뭐가 SG 마마란다. SG 워너비하고요. 빅마마하고 그걸 섞어버렸네. 하셨어요? 그 두 공연은 했고요. 이제 매달 공연합니다. 그래서 공연이 오면 공연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해요. 그렇겠죠. 오면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준비한 동영상도 발달 장애아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사람들, 우리 비장애인들이 이런데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동영상으로 설명하고 제가 직접 나가서 인사말을 합니다. 와주셔서 고맙다. 직접. 예.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결국은 이 좋은 일에 다 동참하신 분들이고 우리 일에 다 홍보대사들이다. 동반 1인이 공짜지 않습니까? 동반 1인 손 드세요라면 또 손 받은. 자, 오늘 돌아가시면 다 티켓 사십시오. 그런데요, 이게 그 공연이 이미 시작됐고 나가서 이제 인사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마스터 플랜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이미 뭐 머릿속은 다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 중에 그 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지역사회 안에 있지 않고 격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을 이루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선진국형은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캐나다 같은 사례를 보면 그 지역 안에 다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발달장애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냥 아파트 단지가 예를 들어서 있으면 그 중에 집 하나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바로 옆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하나 있고 직업재활센터가 있는 거죠. 그 사무실에서는 재가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 서비스를 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사람을 집마다 한 명씩 파견시켜 주는 겁니다. 그냥 그 특수교사들을 한 사람씩 집에 파견을 시켜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특수교육 30분짜리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0분짜리 일주일 동안 하는 거 한 달 하면 150만 원입니다. 30분, 1시간 해버리면 300만 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또는 가사 도우미를 보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안 그러면 차량을 보내서 지원을 해주고 그걸 하는 지원센터가 하나 있고 공동생활을 하는 다 소규모입니다. 그 동네마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있고 그다음에 직업재활, 직업을 이제 결국은 직업을 안 가지면 진정한 의미의 재활이 아니에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직업을 갔는데 그 재활센터가 있으면 이 재활센터는 요 지역 안에 있는 회사나 사업장들, 뭐 가게도 될 수 있고, 그죠? 그런데 바로 연결되는 일들을 배우는 거죠. 여기서 일을 배우면 그 바로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바로 출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서 일을 배워서 회사까지 다니고. 요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세트. 이게 동네마다 이 세트가 툭툭툭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지만은 처음에는 동네부터 하나 샘플을 모델 케이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70가구만 돼도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70가구거든요. 발달장애 가정이? 예, 발달장애 가정이. 우리 학교가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 70가구면요. 한 명씩 파견시키려면 사람을 70명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 인건비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뭐 특수교사도 또 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수익 사업을 해서 사회복지법인 안에서 그 사업을 해서 그 번 돈으로 그걸로 이제 하면 되죠. 참 그러니까 특수교육 사업
전문가를 네. 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 이상우 씨를 얼마나 어련히 잘 뽑으시고 선택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말 멋있게 일을 구상해 나가시고 진행시켜 나가면서 간혹 시간 날 때 내 삶에서 승훈이가 없었다면 승훈이를 빼버리고 내 삶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승훈이가 없었다면 지극히 나 하나를 위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살았을 거고 너무도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했을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참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참 잘 산다라는 말을 들을 때 보면요, 이 사람이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살 때예요. 예.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거를 많이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스승 같은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뭐 자기 잘난 맛에 그냥 뭐가 하나님도 못 만났을 거고, 제일 중요한 일이겠죠. 하나님도 못 만났을 거고 어떤 게 가치 있는 인생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것 같은데 돌아보면 끔찍해요. 지금이 훨씬 낫죠. 그래요. 참 너무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우리 그렇습니다. 이상우 씨가 가수하시다가 드라마를 하실 때 또 이 드라마 하던 사람들끼리 이상우 씨에 대한 평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전혀 손해 안 보시는 분. 저 사람이 순박한 것 같지만 야무지다. 자기 계산이 정확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사실 본인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랬었죠. 사실 그랬던 분인데 승훈이가 정말 좋은 스승이 되셔가지고 완전히 이상우 씨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새롭게 태어나시게 만드셨고. 맞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중에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의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지금 아주 우리가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이젠 정말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사시는데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지금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다 내려놓고 지금 제가 하는 일도 결국은 하느님 주관에서 하는 일이라는 걸 좀 더 절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 기도 제목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지금 이 준비하는 일들이 아직도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준비 안 된 일도 많고. 이 일들이 좀 순탄하게 잘 되게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기도로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냥 금방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 아, 그랬어요? 끝난 거예요? 뭐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승훈이와 함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우 씨는 승훈이를 통해서 감사를 배웠다고 고백을 하셨는데요. 정작 감사하다고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이상우 씨를 통해서 그 발달 장애아를 가진 많은 가정들이 희망을 발견했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정말 교육센터를 이제 꿈꾸게 됐습니다. 그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신 이상우 씨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우 씨가 부르신 노래 중에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그런 노래가 있었죠. 그야말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발달 장애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바로 100m 전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이상우 씨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사업, 많은 기도 부탁드리면서요. 다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새롭게 와서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